2교시에서는 다시 여러분 교재로 돌아와서요. 63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미리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받고 현금 중에서 소소하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갈게요. 교재로는 63페이지고요. 여러분들한테 PPT 나갔죠? 자, 먼저 우리 현금 회계처리인데 현금과 관련됐을 때 기본은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갔을 때 우리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대쪽에 의해서 현금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니까 차변, 현금이 나가면 대변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되겠죠. 현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용역이라고 하면 서비스 쪽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예금을 인출해서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왔을 때 또는 현금을 빌렸을 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현금으로 팔았으면 여러분들이 현금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또 예금을 인출해요. 그러면서 현금으로 인출했으면 보통 예금 이렇게 해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현금을 빌렸어요. 현금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났는데? 아, 빌렸지. 빌릴 차. 빌려서 입금이 됐지. 차, 입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 증가, 부채 증가. 항상 우리가 분계를 하면서 차변과 대변의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고 거래의 결합관계를 기억해 줘야 되고 교환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를 기억해 줘야 되고 이것만 돼도 기본은 다 됐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어요. 거래의 결합관계예요. 그러면은 자산 증가, 상품 매출이에요. 매출이 일어나면 수익 발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거래의 결합관계. 손익계산서 항목 하나, 재무상태표 하나, 항목 하나. 이걸 다른 말로 교환거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있어요. 거래의 결합관계를 쓰시오. 그러면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무슨 거래예요? 라고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차변도 재무상태표 항목, 대변도 재무상태표 항목, 교환거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죠. 다시 현금이니까 자산 증가, 차입금이니까 우리가 부채죠. 부채 증가,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대쪽. 재무상태표와 차변은 자산이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이죠. 라이얼리비티와 에쿼티니까 부채, 라이얼리비티는 대변에 있으니까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대쪽. 차변도 대변도 재무상태표 항목이니까 교환거래. 여기는 하나는 재무상태표 항목, 여기는 손익계산서 항목이니까 손익거래. 잘못 썼네요. 손익거래. 현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현금이 나가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 상품, 비품, 유형자산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현금이 나가는 경우겠죠. 상품을 구입했어요. 자산 증가 같이 해볼게요.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현금이 나가면서 자산 감소. 증가는 자기 쪽, 감소는 반대쪽. 상품이 1,000원어치 들어오면서 우리가 세종대왕 하나 나가고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되겠죠. 교환거래, 재무상태표 항목, 재무상태표 항목, 교환거래. 또 현금이 나가는 경우 언제 있어요? 내가 은행 통장에다가 예금을 시켜요. 그러면은 내 보통예금 통장에 예금을 시킨다면 보통예금 통장에는
자산이 늘어나겠죠? 자산 증가 플러스 될 거니까. 대신 현금은 나한테 나가니까 세종대왕 갔다가 은행 통장에 넣었단 말이에요. 세종대왕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교환거래, 재무상태표 항목, 재무상태표 항목. 어쩔 때는 그 사지선자형 지문을 보면 이렇게 다음 거래 중 내용이 다른 하나를 찾으라면 교환거래 3개 주면서 손익거래 하나 찾는 거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손익거래를 찾으라고 주면서 교환거래 3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봐야 되죠. 그다음 급여를 주는 경우에도 나가겠죠. 급여가 발생을 하면 비용 발생이니까 차별, 비용 발생.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보통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지만 뭐 작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죠. 자산 감소. 자, 이번에는 비용 발생은 손익계산서 항목이고요. 자산은 현금은 재무상태표 항목이기 때문에 손익거래.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제로 가보면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다음 분개를 하시오 했는데 상품 구입하고 대금 중에서 30만 원 중 20만 원은 C회사로부터 받은 자기압수표로 지급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상품 사고요, 여러분. 여기 상품 사고 자기압수표 지급했대요, 문제에. 그럼 이거 아니야?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기압수표는 언제나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어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교환거래.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T계정과 관련해서, 얘는 이제 지워도 되죠, 여러분? T계정과 관련해서 T계정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T계정은 오늘도 내가 이제 수업하면서 그렸는데, 항상 문제를 나올 때 그냥 풀어주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이래요. 시험을 봤는데, 뭐 자격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뭐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림. 나는 항상 그림을 그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 하는 거야. 왜 이상하게요? 이 삽입이 안 돼서 내가 여기다가 슬라이드 하나 삽입한 다음에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런데도 표시가 안 되네. 이렇게 다시 삽입할게요. 열개수가 아니라 열개수는 2개, 행개수는 5개. 확인.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 천천히 우리 그려보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현금이라고 위쪽에 갔어요. 그럼 항상 여러분 여기가 기초연금이죠. 기초연금. 그렇기 때문에 전달로부터, 전년도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달로부터 전월, 2월이라고 쓰죠. 만약에 전년도로부터 왔으면 전기라고 써주면 되죠. 또는 기초라고 써주면 되죠. 다 전달에 현금 안 쓰고 남아서 우리 지금 이번 달로 넘어온 거, 이걸 다른 말로 현금 기초 잔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현금 들어온 거, 수입액.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총 가지고 있는 현금은 전달에 쓰고 남아있는 거 금액 한번 내가 써볼까? 임의대로 5,000원. 지난달에 쓰고 5,000원 남았어. 이번 달에 내가 알바해가지고 15,000원 벌었어. 너무하나? 미안해. 자, 5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50만 5천원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5,000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에서 내가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급액이 쓴 돈이죠. 내가 여기서 기본이야. 40만 원 썼다고 해요. 남아있는 돈이 우리가 다음 달로 2월 될 돈이겠죠. 차기 2월 부분 기말 현금 되겠죠. 기말 현금이라고도 하고 다음 달로 2월 될 차월 2월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기말에 내가 지금 50만 5천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4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10만 5천 원만큼이 여기서 10만 5천 원만큼이 기말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총 50만 5천 원 갖고 있다가 지금 얼마만큼 썼어? 40만 원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10만 5천 원이에요. 이게 기말 현금 잔액 되겠죠. 그러면서 얘는 다음 달로 안 쓰고 이제 다 기말이니까 만일에 4월이면 4월 30날 남은 돈이 10만 5천 원이라는 거 아니야. 12시 지나면 5월 1일 되니까 이거 뭐예요? 다음 달로 2월 되는 금액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는 것들이 우리가 T계정이에요. 교육용으로는 T계정을 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현금 출납장이라는 부분이에요. 현금 출납장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고 이것만 기록하는 보조장부죠. 사실은 현금 흐름표가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로도 다 알 수 있죠. 우리는 재무제표. 근데 우리 이제 장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재경관리사라든지 회계관리 1급이라든지 2급이라든지 아니면 전산회계라든지 같은 툴이에요. 그래서 세세하게 예전에 작성했던 기초 장부들까지 다 손으로 수작업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내용들이 교재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죠. 현금 출납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보조장부 중에 하나예요. 주요 장부는 2개밖에 없잖아. 분계장과 총계정환장. 그래서 현금 전표를 기록을 하면서 현금 출납장이 되는 거죠. 현금 전표라고 하면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증빙 검토해갖고 전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예전에 했던 것들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현금 돈 들어오면 어떻게 해주면 돼? 전산에다가 그냥 2번 입금 하고 왜 들어왔는지만 쓰면 되죠. 돈이 나갔어. 1번 출금 하고 돈이 나간 내용만 쓰면 되죠. 내가 외상가 갚았어요? 그러면은 1번 출금 한 다음에 대변에 차변에 외상 매입금만 써주면 되죠. 왜냐면 돈이 나가면 외상 매입금 현금 부채가 줄어들면서 현금이 줄어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록해주면 되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다 수작업할 때는 기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전표 다 작성하고 현금 출납장까지 기록을 하는 거죠. 지금은 다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금 출납장을 기록을 해요. 한번 기록을 해볼까요? 기록할 일을 여러분들이 없겠지만 이제 이거 기록할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4월 9일 적요는 거래를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알아야 되죠. 외상값 받았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회수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거기다가 수입 얼마? 5,000원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4월 10일 상품을 구입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적요에다가 얼마치? 이건 지출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출납장에 3,000원. 그럼 분명히 잔액은 2,000원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자, 이게 이제 현금 출납장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은 분명히 여기 지금 2,000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돈을 세종대왕을 세보면 2장이어야 되는데 세종대왕이 3장인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세종대왕이 3장이라는 거는 돈이 지금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잔액은 2,000원인데 장부상의 잔액은 지금 2,000원인데 세종대왕은 얘는 뭐예요, 여러분? 현금 시제죠. 현금 시제. 실제 현금. 얘는 3,000원인 거예요. 장부에는 지금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장부 마감하고 나서 전표 마감하고 나서 금고안에 현금하고 현금 출납장에 기재되어 있는 현금을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금 출납장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잔액은 2,000원인데 여기 2,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00원인데 아무리 세봐도 세종대왕이 1,000원이 남아 돌아. 왜 남아 도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일단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0원만큼 증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이 남아 도니까. 그래서 1,000원, 현금 1,000원. 항상 현금 과부족이라는 항목에 분계를 할 때 차변이냐 대변이냐를 결정할 때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항목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결정해야 돼요? 현금을 먼저 보고 여러분들이 돈이 늘어났네? 줄어들었네?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늘어났으면 차변, 증가는 자기 쪽이니까 자산 증가니까 차변에다가 1,000원이 증가했다는 걸 표시하고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은 교재에는 여러 모양으로 말이 나와 있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야. 현금이 남아 돌아요. 과죠. 부족. 과와 부족을 따로 쓰면 계정 과목이 많아지니까 과부족을 같이 쓰는 거죠. 1,000원 이렇게 써줘야 되죠.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뒤에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오는 거 상관없이 하나 만들어 보는 거지. 항상 내가 이렇게 해놨어. 그랬다가 여러분 중간에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외상값 1,000원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기록을 안 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 과부족 1,000원. 여기에 있던 현금 과부족 1,000원이 어디로? 이렇게 차변으로 와주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대변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원인을 찾았으니까 외상값 받은 거야. 외상 회수한 거야.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주면 되죠. 1,000원. 누구 거? 이거 써줘야 되죠. 숭실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중에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기중에는 아예 밝혀지지 않았는데 기말까지 안 밝혀지는 거예요. 12월 31일까지. 근데 기말에 지금 임시계정은 나타나면 안 되는데 현금 과부족은 임시계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 금액이 이 1,000원이 지금은 찾아졌지만 기말까지 안 찾아졌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일단 정리는 해줘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12월 31일에도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이 지금 대변에 있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 없애주는 작업을 일단 해줘야 돼요. 근데 원인을 못 찾았잖아. 잡이익 1,000원 이렇게 기록해주는 게 지금 현금 과부족이라는 항목이에요. 손실이 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현금 과부족은 그 특성상 소액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현금하고 장부상의 현금이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또 자, 실제 현금하고 장부의 현금이 다른 거예요. 얘네 둘이가 다를 때 현금 과부족이라는 항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고 얘 임시계정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임시계정. 그래서 이 계정은 원인을 조사해가지고 판명이 되면 해당 계정에 대체하자고 했어. 아까 대체해봤고. 결산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면 비용 처리하고 만약에 남는 돈이라면 수익 처리하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 잡이익으로 잡아줬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래인데 만약에 손해가 났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현금 과부족은 중요해서 빼놨으니까.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일치하지 않는지 봤더니요. 장부의 현금은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가진 현금은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아요? 장부의 현금이 더 많아. 근데 내가 돈을 아무리 세려고 해도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뭐 들으면 되잖아. 세종대왕 하나 딱 들으니까 없어. 아무리 뒤져도.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요? 실제 현금. 누가 더 많아? 장부의 현금이 더 많아요. 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자산이 1,000원만큼 감소했어요. 그래서 현금의 위치부터 잡아주겠다 그랬어. 현금 1,000원. 어떻게? 자산 감소.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근데 일단 임시계정이니까 현금 과부족. 과부족은 현금 그 다음에 결정해 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분계를 여러분들이 해놨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만약에 밝혀졌어. 돈이 줄어든 게, 내가 아까 가다가 오뎅 하나 사 먹었지? 그거 깜빡했네. 나도 깜빡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오뎅 사 먹었으니까 내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사 먹었으니까 이제 원인을 찾았어요. 복리 후생비 1,000원.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1,000원. 이런 대체 분계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 끝까지 안 밝혀졌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1,000원을 갖다가 뭐 끝까지 찾아내려고 막 몇 날, 며칠 밤을 새면 안 되지? 그래서 이때에는 현금 과부족은 임시계정이니까 나가주면서 잡손실,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가 현금 과부족의 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66페이지의 현금 출납장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보세요. 앞에서 간단하게 그냥 1,000원, 5,000원 가지고 내가 만들어 봤으니까.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가도 여러분 현금 과부족의 내용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현금, 장부상의 현금 하면서 예제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미 다 풀었어요. 자, 이렇게 풀었죠. 언제 풀었어요? 여기는 10,000원인데요. 교수님은 1,000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좋으라고 그 숫자 알기 쉬우라고 내가 그냥 1,000원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자, 이번에는 소액 현금 전도 제도. 다 와가요. 소액 현금 제도와 당좌 차월까지만 할 거예요. 자, 소액 현금 전도 제도는 뭐냐면 전도금이라고 해서 미리 각 부서에 쓸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영업부, 관리부, 생산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들이. 근데 부서들이 각각 뭐 사무실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마시는 커피 마셔요. 아니면 뭐 소모품 사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할 때마다
저희 오늘 A4 용지 좀 사야 되는데요. 오늘 볼펜 좀 몇 개 사야 되는데요. 오늘 뭐 커피 좀 몇 개 사야 되는데 오고 가는 것도 귀찮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괄 부서마다 이번 달에 니네 그 쓸 과비, 부서비 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내려보낼 거예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니네들 이거 한 달 동안 이걸 가지고 써. 이렇게 내려보내는 게 소액현금제도, 전도금제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잡다한 소모품 산다든지 뭐 일상적인 교통비, 소액 경비들이 필요한데 이거 그때그때 주기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한꺼번에 준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사용 부분에 재충당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사용한 그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제도를 소액 현금 제도라고 불러요. 자, 그림을 한번 보면 격리부서예요. 그 다음에 각 부서죠, 여러분. 격리부서에서 이렇게 현금을 내려 보내줘요. 소액 현금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부서에서는 지출하겠죠. 이걸 이 돈 갖다가 써. 쓰면서 영수증이라든지 전표 가지고 와야 되죠.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 격리부에 준단 말이에요. 다시. 그럼 격리부에서 니네 요만큼 썼구나. 우리가 보충법 쓰는 경우가 있고 일괄법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총액법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모자란 만큼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쓰든 안 쓰든 계속 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정액제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돈이 지급이 되고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소액 현금 제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전도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9월 1일 날 전도금을 지급을 했어요. 30만 원만큼. 이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차변에 소액 현금 30만 원, 대변에 현금 30만 원 또는 여기 전도금 30만 원, 현금 30만 원 이렇게 처리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9월 말일 됐으니까 각 부서에서 돈 쓴 거하고 영수증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정리하게 가지고 오겠죠. 뭐 교통비 10만 원, 뭐 통신비 5만 원, 잡비, 소모품비, 접대비 이렇게 해서 지금 계정 과목별로 금액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봤더니 10만원, 14만원, 19만원, 22만원, 24만원 자, 24만원만큼을 우리가 썼네요. 이렇게 소액 현금으로. 그래서 대변에는 소액 현금을 내보내주면서 차변에 쓴 내용을 이렇게 쓴 내용들을 이렇게 여비교통비 정리하듯이 우리가 출장 갈 때 여러분 가지급금 가지고 가고 가지고 출장에서 돌아와서 가지급금 내보내면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정리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가지급금 줄 때 이유 묻지 않고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영수증 쫙 내밀어. 저 뭐 썼고요. 식대 뭐 썼고요. 밥 뭐 먹었고요. 뭐 숙박 어디서 했고요. 해서 쫙 내밀면 우리가 여비 교통비 정리하면서 가지급금 이렇게 내보내주는 회계 처리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4만 원을 썼어요, 여러분. 자, 현금으로 사용액만큼 보충해주는 보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24만 원밖에 안 썼잖아. 우리나라 예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소액현금 24만 원. 모자란 만큼. 남은 거는 안 채워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직원들끼리 가서 밥 먹을 때 랍스타 먹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냥. 자, 이렇게 해서 현금 24만 원. 30만 원 다 썼으면 소액현금 30, 현금 30 줬겠죠. 교통비, 뭐 통신비, 접대비 할 때 3만 원짜리 뭐 밥 안 먹고 5만 원짜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우리 전도금 제도, 소액 현금 제도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길어지네. 자, 당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좌 예금은요, 여러분. 원래 내가 입금한 만큼만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입금하면 우리가 차변에 당좌예금,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좌예금 통장에다 돈을 입금하면 당좌예금 통장에 돈 늘어나잖아.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를 받는 사람이 은행 가가지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갈 거잖아. 당좌예금 감소죠. 그래서 만약에 입금하면 우리가 자산 증가해서 차변의 당좌예금, 인출하면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틀인데 당좌 차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틀을 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여기 10만 원 입금했으면 원래는 10만 원만큼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누가 당좌 거래를 하냐라는 거지. 그냥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두고 자기가 수표 발행해서 쓰면 되잖아. 근데 은행과 내가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10만 원을 입금을 하더라도 혹시나 내가 급해서 또는 그 다음에 돈 받을 게 있어서 12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주면 10만 원은 내 돈에서 꺼내서 네가 주고 나머지 2만 원은 은행 네가 빌려줘. 이렇게 계약하는 게 당좌 차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2만 원만큼이 당좌 차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10만 원 예금해 놓고 12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자, 대변에 당좌 예금이 10만 원만큼 나가주면서 10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건 뭘로?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들어올 거예요. 당좌 차월은 임시 계정이에요. 2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 되겠죠. 차변은 뭐예요? 뭐 외상값 갚았으면 외상 매입금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당좌 차월 원칙적으로는 는 것만큼만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도 거래 안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입금한 것보다 수표를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이 당좌 차월 계약이다. 당연히 무작정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죠.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20%면 20%. 그래서 한도 내에서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얘도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12월 31일을 얘가 넘어간다면 뭘로 바꿔줘야 돼?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12월 27일 날 내가 수표를 발행했어. 그럼 12월 31일 날 마감이잖아. 이럴 때는 뭐야? 3일 있다가 다시 이거 분개하고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대변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당좌 차월을 대체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 이렇게 기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일정 한도 내에서 우리가 초과해서 발행하는 거고요. 여기 문제를 봤더니 300만 원 한도로 하는 당좌 차월 계약을 은행과 맺고 예금 잔액은 500만 원이지만 7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한다 해도 은행에서 지급 거절하지 않고 700만 원을 지급을 해준대요. 왜? 나는 300만 원만큼 추가로 돈을 차월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500만 원에다 300만 원이면 8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800만 원이면 700만 원보다 작잖아. 그럼 내가 수표 500만 원 발행했으면 500만 원은 내 통장에서 나머지 300만 원은 은행에서 빌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거절 안 하고 해주겠죠, 은행에서. 그래서 총 지급액 700, 당좌 예금 잔액 500, 나머지가 당좌 차월 되겠죠. 당좌 차월은 부채, 당좌 예금은 자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러분 힘들까봐 제가 이거 하나 하고 싶은데 70하고 71페이지 하고 싶은데 얘는 다시 만나서 여러분하고 그때 진행하도록 할게요. 표시해뒀다가 여러분 나도 접어놨으니까 여러분이 표시해뒀다가 다음 주에 우리 즈음에서 수업하니까 즈음에서 하도록 할게요.